잃을 때의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잃어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잃는구나를 깨닫게 된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심리가 차트엔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엔 큰 돈이었죠. 저 올해 초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돈이 돈을 낳는다. 가장 큰 수익을 내준 코인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유튜버 수달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약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닮지 않았나요? 저희 친오빠를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모셔봤는데 왜 모시게 됐냐면 요즘에 비트코인이 연령층에 상관없이 특히 또 청년들한테도 엄청 핫한 주제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오빠가 비트코인으로 조금 수익을 그래도 괜찮게 낸 케이스라서 인터뷰를 해보고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달소 친오빠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31살이고요. 건설 쪽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충청도 쪽에서.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가 또 제가 올해 코인으로 좀 수익을 좀 냈어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코인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코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7년도에 올해와 같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붐이 불 때 그때 사실 호기심으로 그냥 시작을 했어요. 4년 정도 된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냥 호기심에? 단순 호기심. 그냥 돈 좀 벌어볼까 이런 마음? 돈 벌어보겠다는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 이슈화가 되고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주식도 하시나요? 주식은 안 합니다. 주식은 왜 안 하나요? 주식도 솔직히 관심은 있는데 전 코인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근데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다. 코인으로 돈을 잃는 사람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도 수익을 꽤 많이 내셨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노하우? 비결? 네.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수익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근데 이 잃을 때의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업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혹시 어느 정도였나요? 맨 처음에? 처음에는 뭐 50만 원? 그 정도로 했었죠.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해보기도 했고 그 돈을 다 잃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잃어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잃는구나를 깨닫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 깨닫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왜냐면 잃었을 때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반복을 하거든요. 계속. 그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니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하게 돼요. 그 행동을. 저는 그 실패의 경험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실패의 경험이 중요하다. 맞아요. 되게 요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그럼 첫 번째 비결은 실패의 경험.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보면 뭐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하는 게 공부거든요. 사실 그쵸.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 공부의 시작이라서 왜 위험하냐면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적게 투자할 수도 있고 많이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많이 투자하게 되면 실패를 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좋다. 신기하네요. 저도 코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보면 그냥 일단 투자라는 것 자체가 좀 공부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크니까 주식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의견이네요. 일단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을 해보면서 실패를 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게 있다. 그렇죠. 모든 게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나 뭐 맞아요. 유튜버들도 일단 올리고 뭘 맞아요. 해라. 맞아요. 또 있나요? 두 번째는 약간 마인드. 올해에 수익을 많이 냈는데 돈을 벌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잃지를 말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잃지를 말자라고 생각하니까 좀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는 건가?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천천히 잃지만 말자 그런 거. 또 다른 비결이 있나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책은 그런- 사실 안 봤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지만 차트와 시황을 둘 다 봐야 되거든요. 차트와 시황. 그렇죠. 시황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차트는 말 그대로 차트인데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아. 왜냐면 제 돈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돈이 투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더 뭔가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관련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뭐 세계 음.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자연스럽게 금융에 관한 지식이 좀 쌓이더라고요. 오, 그거 되게 좋네요. 그렇죠. 코인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그 분야에 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그런 단어 자체들도 일단 몰랐을 거고.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차트를 좀 많이 보는데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심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심리가 차트엔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차트 지표들, 거래량, 이평선, 저항선, 매물대, 추세선 요 정도까지 봤어요. 이제 관련 유튜버들을 보면서 선을 직접 그어봤죠. 지지선 그어보고 저항선 그어보고 추세선 그어보고 거래량도 보고 하나씩 해보니까 맞아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네. 뭐 투자 자금이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 투자하는 건 위험성이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500만 원만 투자하겠다. 그 500만 원 중에서 일단 30%만 투자를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한 50%까지. 일단 무조건 여유 자금을 둬야 한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여유 자금을 두는 이유가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려갔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두는 거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 이제 코인을 3, 4년 동안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진 않았나요?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는지 당연히 시달렸겠죠? 엄청 시달렸죠. 그래서 돈은 쉽게 번 수가 없다는 걸 또 이번에 느꼈고. 맞아. 이걸 또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안 해본 사람들은. 노동 수익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이거는 약간 쉽게 벌려고 한다는 시선이 있는데 쉽게 버는 게 아니군요. 그쵸.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잠도 좀 많이 설치고 업무에 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이 계속 쓰이니까 업무의 집중도도 좀 떨어질 뿐더러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려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동반이 되는 거다. 항상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긴 맞아요. 뭘 하든 뭔가를 내가 이루고 좀 성취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뭔가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막 내가 약간 내 모습에 놀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에 신경 쓰고 있나? 약간 이런 거.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잘 때 자면서. 계속 깨요. 일단 때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깨서 확인하나요? 계속 확인하죠 무조건. 자다가 계속 보고 뭐 자다가 또 계속 보고 근데 아침에 또 엄청 일찍 일어나거든요. 6시면 깨요. 깨서 이제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최근에는 그러면 그만두신 건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그만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언제 그만뒀나요? 5월 초중순? 안 하게 된 이유는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만약에 그 업무를 전업으로 했으면은 계속 했겠죠. 근데 저도 제 일이 있고 하니까 좀 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함도 있고 코인 장이 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코인을 쭉 하고 나서 아 이런 걸 좀 느꼈다, 깨달았다 하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패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실패한 깨달았고 경험. 그리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저는 이게 상승장일 때도 돈을 잃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다. 100만 원에 1%는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저는 그게 성에 안 찼어요. 욕심이 컸다고 해야겠죠. 보통 손해를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불나방이 많아요. 불나방이라는 것은 오를 때 산다. 차트를 보면 캔들이 빨갛거든요.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불나방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불나방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 불나방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실패한 경험들이 쌓이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당시엔 큰 돈이었죠. 저 올해 초에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크니까 2천만 원에 1%면은 20만 원이잖아요. 네. 작은 퍼센트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덜 부리게 되는. 그게 그래서 이제 돈이 돈을 낳는다.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뭐 목돈을 모아라. 근데 어릴 때부터 사업은 크게 시작하면 안 된다, 작게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목돈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답을 찾았죠, 사실. 그 답이 그러면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돈이 돈을 낳는 그 구조를 알게 된 그렇죠. 그 경험을 한 거군요. 최근에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의 현금 흐름, 그쵸? 중산층의 현금 흐름,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봤는데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 고정 수입도 일단 있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수입이 그대로 그냥 소비로 다 나가는, 그쵸. 중산층들은 일단 부채를 가지고 있고 고정 수입이 부채로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다음에 대출금을 갚는 거. 어쨌든 집이란 걸 사면은 그 집값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중산층의 흐름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제가 짧게 경험했던 거는 부자들의 현금 흐름, 제 고정 수입이 그대로 쌓이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잠깐이나마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코인을 그만뒀기 때문에 경험을 지금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월급으로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인을 지금 물론 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또 저처럼 관심은 있지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각각 궁금해요. 일단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스타트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상승이 있으려면 항상 하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일단 불나방은 좀 안 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도 사실 지키긴 사실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불나방을 벗어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만큼 그 경험이 쌓여야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돼요. 일단. 왜냐면 코인들끼리 같이 있으면 다 네. 멘탈이 나가요, 그냥. 그러면 본인은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전 없었죠. 곁에 없었기 때문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잃었거든요. 불나방 시절.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없었나요? 이제는 내공이 쌓여서 그냥 혼자. 그렇죠. 할수 일단 있게 된 혼자 거죠. 뭐 유튜버, 여러 유튜버들 봤어요. 뭐 5-6개 정도를 보면서 각자 추천해주고 싶은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전 엽기 팬돌이라는 분하고 찰리 브라운 많이 봤어요. 큰 흐름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엽기 팬돌이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차트, 시황 두 개를 본 거죠. 코리니 분들이 지금 상황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사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못 사거든요.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요.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갈 때 분할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시야를 좀 크게 보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나도 해볼까? 약간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하락장이라도 멀리 본다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에 호재가 많아요. 3분기면은 딱 지금인가? 7, 8, 9 유난히 호재가 많이 끼어있어요. 대형 호재들이.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조금 사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는데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종목 샀는지 궁금해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종목을 샀어요. 가장 큰 수익을 내준 코인은 네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위주로 수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좀 시가총액 큰 것들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뭐 이런 큰 것들, 리스크가 적은 것들. 나머지 시총이 작은 것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흔히 메이저 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멘탈 유지 비법.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하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멘탈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일단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두려움. 맞아요.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코리니인 분들을 곁에 두면 저도 멘탈이 약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조용히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만의 손익 차트거든요. 그려보면 저의 손익 차트입니다. 4년 동안의 손익 차트? 4년이라기보다는 올해 제 손익 차트죠. 4년 동안 여기는 18년부터 20년까지라 보고 여기가 21년부터라 이제 시작을 하면은 2월, 4월 뭐 이 정도 되겠죠? 초기 시점은 진짜 미미하네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네요. 아, 그렇죠. 조금.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려갈 때가 분명히 있다. 손해를 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멘탈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벌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대신 이제 내려갈 때 좀 대응을 잘해서 손실을 좀 줄여야겠죠. 상승할 때는 이득을 좀 크게 내고 그런 걸 좀 실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명 인사분들 많죠. 뭐 워렌 버핏, 뭐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워렌 버핏도 계속 올라간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분명히 워렌 버핏만의 하락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대응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